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일주일 중에서 가장 힘든 요일이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 주는 또 금요일 쉬잖아요. 맞아요. 네, 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내일이 금요일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딱 이제 내일이 금요일인 그런 느낌인데 또 오늘 시장까지 견조하게 흘러져서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더 힘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거래일 남았는데 내일 단단히 대비하기 위해서 거래자들 1부, 2부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제 오른쪽에 계시는 정재현 위원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안 좋죠. 정부용 이빠이 해야 되는데 오늘 근데 그런 거 저희가- 치고는 너무 멋있게 입으셔가지고 칙칙하다며 칙칙. 아니 오늘 넥타이 멋있다고 제가 칭찬했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검색. 오늘 말씀 잘하시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르트스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하시더니. 사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입술 좀 부르텄는데 이 양도세 때문에? 아유 그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갑자기 오프닝에서부터 그렇게 무거운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면 이따 할까요? 이따가 합시다. 우리 지금은 위원님.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맞아요. 하고요. 제 우리 옆에 계신 박원재 위원님 네. 인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맞아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시장은 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모든 뉴스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갈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갈 길을 갈지 오늘 한번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유 박원재 위원님이 구세주시네요. 네. 말씀해 주셨던 젠틀맨이세요. 것처럼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이 좀 쌀쌀해졌기 때문에 우리 두 네. 위원님들 건강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꿀팁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거래자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장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해서 아침에는 좀 불안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또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서 0.8% 정도 양시장이 모두 상승해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시장은 앉아서 봤죠. 이렇게 정자세로 딱 앉아서 안경 쓰고. 저 누워서 그렇게 보실 줄 보셨구나. 알았는데. 원래 눕방도 좀 간간히 했었었는데 네, 다행이네 앉아서 보셔가지고. 사실 시장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었고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장중에 기분 더러운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슈가 나왔었죠. 어떤 이슈죠, 그게? 그게 양도세 관련된 네. 이슈라고 아까 살짝 이야기해 주신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양도세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 원래대로 진행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가족에 대한 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양보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왜 하필 3억이냐. 그 3억이라는 근거가 뭐냐. 그게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국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미 그 전에 협의가 돼 있던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다시 내려놓든가.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형평성이 있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대로 왕창 올라 있는 상황에 그 금액들은 3억이라는 그 금액은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들을 보게 되면 그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부과한다고 해서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변함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시상에 30, 40대? 40대는 좀 뺄게요. 20대부터 30대까지 해갖고 쇠 빠지게 일해갖고 은행으로 저금을 해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살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이 다 10억이 넘어가요. 기본 10억이에요. 몇십억 단위로. 그러면 작은 평수라고 해도 최소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들도 좀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예전부터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한다, 밀어붙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지금 생방송이라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들은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가족에 있어서의 합산 이 부분하고 양보를 할 거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금액적인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유예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들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기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괜찮았었어요. 성장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괜찮을 것 같은 종목군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특히나 중소형주들도 흐름들이 좀 괜찮았지만 대형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괜찮은 하루였었거든요. 이것도 다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던 성장 섹터들, 신용 비율이 높았던 기업들, 양도세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회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굵직한 종목군들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실적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안 살 이유는 없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오늘 좀 했었고요. 어찌됐든 뭐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영향도 내일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위로는 한 320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320포인트대 밑으로 빠지는 것도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 많이 빠져야 그렇기 때문에 뭐 위아래 양방향을 다 열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내일장도 아마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형 섹터 플러스 실적까지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 좀 상승하기 유망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이런 종목군들 사실 혼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눌림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싶은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내일처럼 변동성이 유의되는 장 함께 위원님과 헤쳐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장이 물결이 1년이면 몇 번 돌아요. 네. 원래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흐름이 계속 도는 순환하는 장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실 4월 달부터 굉장히 성장주 위주로 원사이드하게 흐름이 왔었죠. 그렇죠. 성장주는 이제 가치를 너무 땡겨서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유동성장 다음에는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장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수출 통계를 봤더니 2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아마 그 중심에 서 있던 게 이제 자동차와 이제 전자 뭐 이런 쪽으로 반도체 이런 쪽으로 나와 있고 또 의료기기 이런 쪽도 진단 이런 쪽도 굉장히 그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왔어요. 뭐 보톡스 이런 쪽도 굉장히 높았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다 정체돼 있고 제대로 생산을 못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마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편하기는 아까 정 의원님 얘기한 대로 아마 대형주 실적 돌아 나오는 이런 쪽이 아무래도 연말 가면은 양도세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 의원님이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투자자들의 묻은 마음이지 겁니다. 않을까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그 3억을 고집하는 게 조세 형평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세 정의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 이미 주식 거래세를 내고 있어요.
그것도 작은 분량이 아니라 올해 아마 세수가 14조 정도 추계를 할 텐데 14조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은 손실본 투자자도 당연히 세금을 내죠. 거래세를 원천 징수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도세라는 거를 이제 3년 후에 금융소득 통합과세로 묶어놓고 굳이 올 한 해, 딱 올 한 해만 적용되는 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본시장은 그냥 투기판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성과주의를 받쳐주는 그런 아주 씨앗이에요. 자본시장이 건강하지 않은 나라가 경제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 생태계가 왜 연말만 되면 그 대주주 조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았다가 그럼 그건 누가 다 받죠? 외국인 기관이 받아요. 네. 그거 연초에 가면 개인이 그거 또 사야 돼요. 왜 이런 일을 만들어 놓는지. 그러니까 정책은 백성이 편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행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정중히 재고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도세 이슈까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 물꼬를 잘 터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들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짚어봤으니까 저희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주식 투자로 온수매트 장만하기. 이제 10월, 날이 확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하고 올해 겨울은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온수매트를 사고 싶은데요. 11월쯤에 온수매트를 살 수 있도록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온수매트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 온수매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쵸. 우리 정 의원님 온수매트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려서 어리고 젊고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 편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어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써요. 누나는 쓰세요? 저는 필수템입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요. 이게 10월 달이니까 11월 달쯤에 네네. 이 온수매트를 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이게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투자 금액을 그렇죠. 어느 정도로 그걸 생각을 해야 알아야죠. 되냐. 온수매트가 온수매트 가격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온수매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한다 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해야 그거는 되겠냐, 투자자분들의 개인 뭐 1억? 예수금에 따라 다르지 1,000만 원?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통 어느 정도 선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 그런 수요 것들도 조사를 저희가 또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있어야겠죠. 아니면 네. 부모님께 드리기 위한 거면 젊은 사람들 뭐 20대에서 30대 이렇게 직장 초년생들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큰 금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투자를 하는 주체 나이대도 좀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게요. 사전조사 해보시겠어요? 본인이 해보셔야 사서 될 것 써도 같은데? 되는 거고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개인 차별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네,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래도 오늘 좀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저 기분 상당히 좋아요. 좋으세요? 상당히 그러면은 좋은데 기분만 좀 더러울 뿐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랑 나쁜 거랑은 다른 그럼요. 것이다. 아유. 그러면 좋은 기분으로 오늘 온수매트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이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 종목을 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주식 그리고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주식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지금 그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역성장을 해왔었어요. 역성장을 해오고 난 다음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매출도 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 성장의 폭은 꽤 크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좀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납품을 하는 이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이 가전제품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확대가 되는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어느 가전제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틀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가전제품 해봤자 뭐 LG 아니면 삼성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삼성과 LG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 이놈의 회사가 또 그거 가전제품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쪽에도 또 들어가요. 아유, 네.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는데 또 이게 오늘 기아차, 현대차 최근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적 좋아지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북미 자동차 판매 급증하고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 자동차 판매가 잘 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의 부품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수출은 수출대로 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네. 그럼 양쪽으로 다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충분히 내일부터 봐도 좋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하고 LG 쪽에서 이제 가전제품이 엮이고 네.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동차 판매 쪽으로 엮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 아닌가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기업이죠. 상당히 얼마나 대단한 기업일지 저도 궁금한데 네. 잠시 뒤 2부에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원재 의원님 저희도 질 수 없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온수 매트를 팀은 넘어서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저희도 질 수 없습니다. 온수 매트를 넘어서 네. 따뜻한 겨울도 알 수 있는 종목 궁금한데 네. 의원님 어떤 종목인지 힌트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우리 정 의원님 이렇게 정리한 거 보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직설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다 우리 안 올려주나요? 뭐 또. 어떤가요? 투자 포인트요. 뭐저 네,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아니 뭐 저거 맨날 써달라 그러는데 저거 보면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쵸. 전자재료부터 2차 전지까지 다 해요. 과산화수소하죠, 퀀텀 답하죠, 응급제 바인더 해요. 이거 이 정도를 줬는데 이거 모르신다. 그러면 좀 공부를 덜 하시거나 이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네. 2부 때 말씀드릴 텐데 네네. 지금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한 종목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시간 지나면 좀 수익 날 종목이 꽤 많으니까 한번 차분히 시장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흥분하지 마시고 투자는 항상 그 흥분이 최고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심할 수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투자는 그냥 나의 손실과 무관하게 시장에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나의 스케줄, 나의 투자 아이디어 이것만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 중간 과정에 오늘 장이 빠져서 내 종목이 빠졌다 그래서 흥분하고 올랐다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또 돈 빼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하시면 투자 생활이 결과가 잘 안 좋습니다. 힘들죠. 네, 그래서 저 흥분하지 않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6글자예요, 5글자예요? 5글자. 5글자. 그럼 알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알아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지금 6글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공부 더 맞죠? 하셔야겠어요, 아, 의원님. 진짜 연기 진짜 잘하신다. 원고 다 보고 있으면서. 거의 원고에 안 나와 있어요, 종목이. 맞아요. 그래요? 네,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억울합니다.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도 종목명과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생활 주제 확인해 봤으니까 저희 트레이딩 Q&A 타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돌아온 트레이딩 Q&A 타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경제 파국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이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미루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사실 이 부양책 합의가 거의 도달한 것처럼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그런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엎어진 상황이라 아마 투자자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부양책이 있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몇 달 동안 강조를 해왔던 만큼 이런 강한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나간 과정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대충 예상은 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오후장에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렸어요. 그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었었고 네. 협상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 결국은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좀 제일 싫어해요. 항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네. 파월 의장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계속.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말을 또 쉽게 바꿔요. 이게 안 해! 이랬다가 지켜볼게? 그러다 그래 하자!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오늘도 한국 시장 올라가고 했던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된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고 결국 대선이라는 그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런 심리전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돈을 관리를 하고 이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나오는 계속 정치권에서 싸움만 하고 있고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싸움들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합의는 될 거예요. 항상 끝까지 가다가 막판에 그런 게 합의점을 찾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처럼 네. 지금도 아마 될 거고 아마 중도에 포기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쏟아 부었던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불확실성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멘트 하나하나가 불확실성을 키운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발언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합의를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하고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막 트위터를 열심히 내놓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도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고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일단 추가 부양책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유동적 장세가 이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위원님. 일단 그렇죠. 합의할 건데, 네. 그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이제 대처법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얼토당토하나요? 그 전날 합의하기로 했다고 해놓고 네. 다음 날 그냥 하루 손바닥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거. 일국의 지도자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저런 사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의사는 협상에서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민주당과의 이제 추가 부양책 안을 놓고 계속 밀려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수용하기 싫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네. 한 달이 안 남은 시간을 남겨놓고 민주당이 이제 당초에는 공화당은 3천억이었고 민주당은 3조 4천억이었어요. 애지당초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민주당에서 사실 좀 억지 요구를 많이 한 거죠. 네. 민주당에 유리한. 그래서 이제 이 합의된 게 한
1조 8천억에서 2조 이렇게 합의될 걸로 민주당에서는 2조 4천억까지 떨어뜨렸으니까 네. 2조에서 합의될 걸로 보고 이제 합의된다 그랬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더 크게 쏠게. 뭐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건데 글쎄요. 통할지는 봐야 되겠고. 근데 정치적인 면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가계소득이 형성이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고용이 안 되죠. 고용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이제 8월 달에 지급했듯이 지금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소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집값 모든 게 렌트이기 때문에 네. 다달이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그 렌트를 못 내는 사람은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그쵸. 식비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한 달이 마음 편한 사람한테 한 달이지만 정말 한계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한 달을 버틸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소비가 70%인 나라입니다. 그 소비라는 건 지금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 소득,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소비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끊어놓고 지금 석 달째 지금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미국이 11월 달 가면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소비 시즌이 들어가요. 네. 1년 소비에 아주 대단한 포션을 그때 소비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소비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유동성을 풀어놓고 이게 소비가 돼서 돈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깨지면 내년도 경제 회복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사실 생각보다 큰 문제고 빨리 타결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여전히 미국 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 합의가 되긴 할 거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또 실질적인 경제적인 영향으로는 어떻게 파급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가 주춤하자 차화철, 가을 증시 달군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차화철이 자동차, 그리고 화학, 철강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 전통주들 플러스 이 조선주까지 요즘에 또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무거운 게. 그러니까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차가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철강, 뭐 TCC 스틸이나 다른 이런 스틸 업종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가 어떤 걸 뜻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정 의원님이 또 자동차 관련해서 네.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어유 말씀 오랫동안 해서 목이 잠기신 것 같은데. 잠드신 거 아니죠? 지금 이게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를 보면 네. 너무 많이 빠진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그 자산 가치 한 배가 안 되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화학주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최근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들은 실적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인데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너무 더 싸졌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은 올해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너무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다시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면서 보다 좋은 전망이 또 좋은 그런 성장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현재 그린 뉴딜 정책이나 정부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산업재 쪽 섹터들, 뭐 화학 쪽이라든가 전선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화학 쪽이라든가 혹은 뭐 정유 쪽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가 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물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본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가 할인이 너무 들어가서 이제는 이 산업재 섹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산업재 섹터 유심히 보세요라고 좀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산업재가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점쟁이죠. 그러니까요. 돗자리 펴셔야겠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아니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군들을 분명히 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기업의 숫자를 보세요. 숫자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그리고 만약에 설사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돌아설 수 있는 그 기미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되돌림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네. 가지고 있어야 될지 버려야 될지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섹터군들은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면서 혹시 이런 종목군들, 섹터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심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화철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정말로 좋게 나오고 미국에서 정말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상승해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이슈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당연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요. 유동성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장으로는 못 넘어가면은 굉장히 불안한 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내 대한민국이 좀 구분이 들어오는 게 전 세계 공장 가동률이 회복이 안 돼요. 유럽도 뭐 미국도 팬데믹이 계속 확산되니까 뭐 아시아권도 생산 기지에 있던 공장 가동률 중국도 아직 이제 중국이 막 회복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생산 차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닝들이 3, 4분기 나온 것도 대단하고 4, 4분기 어닝들이 계속 올라가죠. 삼성전자 당초에 한 뭐 7조 5천억 받는데 10조 얘기하죠. 현대차 뭐 1조 얘기했는데 지금 1.5조 이상 보고 있고 내년도에 라인업 잘 가지면 2011년도 2조까지 분기당 이익을 봐요. 거기다가 이제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손장갑 뭐 이거 터지면서 대박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은 압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돌아나오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고 그게 이미 주가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흐름 좋은 게 왜 좋겠습니까? 실적 잘 나와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6월, 7월, 8월을 겪으면서 우리는 PDR이라고 꿈에 기댄 투자를 했죠. 미래 수익을 아무렇게나 땡겨와도 우리는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이제 꿈에 투자하는 게 이제 그동안 주도주가 해와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여놨죠. 그런다고 이 성장주가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성장주 보면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있던 산업재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장은 물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가 분명하게 좀 챙겨야 될 게 꿈에 투자할 때 이거 다 먹고 산업재 할 때 이거 바닥에서 다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고요. 본인의 스케줄을 딱 정해서 자기가 보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쫓아다니는 게 문제예요. 꿈 좋다니까 초기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물려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참고 참았는데 이건 내려오고 이거 쭉 올라오니까 이게 여기 다 좋다래요. 또 옮길까요?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후행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계속 남의 뒤만 쫓아다녀요. 기다리면 자기 순서가 옵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서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럼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를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내 이 기업에 대한 믿음,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까지 기간, 이런 걸 다 설계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흐름 보고 쫓아다니는 걸 모멘텀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 모멘텀 투자자는 철저히 모멘텀을 보고 따라다녀야 돼요. 모멘텀을 하면서 투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좀 분별하시고 하자. 지금은 어쨌든 산업재 흐름이에요. 성장주보다는 산업재 흐름인데
그러면 얼른 바꿔 타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게 상투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더 갈 확률이 많은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의 안정성을 점검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LG전자 이야기를 해주셔서 바로 다음 Q&A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LG전자가 지금 하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주당 10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일단 3분기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3분기를 넘어서 4분기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재 의원님, LG전자 10만 원 안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방 시장이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제 LG전자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4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가전을 하는 쪽이 있고 이제 휴대폰이 제일 문제인데 이거는 뭐 어차피 포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계속 투자만 하고 성과가 안 나왔던 이제 자동차 쪽도 나오고 카메라 모듈 이쪽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인포메이션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다 사업부 섹터가 돌아 나오고 이번에 휴대폰도 그 윙 그거 세상에 조롱인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또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어유, 그럼요. 혹시 휴대폰마저 자리를 잡는다면 LG전자는 정말 좋아질 거예요. 주가가 더 뛸까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못 하겠고, 네. 그거는 아직 확신을 못 하겠고, 어쨌든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죠. 뭐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서 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계속 있다가 3, 4분기 지금 9천억 이렇게 나오죠. 내년도에 가면은 어닝 컨센서스가 쭉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한 3조 4천억 보내요, 영업이익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한 10몇 조죠? 15조. 뭐 15조 부담스러운 시총은 아니죠. 그래서 뭐 1년치 땡겨오는 거니까 적절한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산업재 섹터의 업사이드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도 그동안 고생을 해서 뭐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이게 자꾸 이게 가격만 보시면 안 돼요. 기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업부 구성 중에서 어떤 사업부가 어떻게 돌아 나오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뭐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뭐 기계, 뭐 조선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돌아 나와요. 그래서 다음 순서는 또 뭘까 이렇게 지켜보면서 선행 투자하면 지금도 투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찾아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다음 주제가 아니라 이 LG전자에 대해서 우리 정 의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집콕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가전 소비가 회복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LG전자 차트 보니까 아니 떨어질 줄을 모르고 이렇게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더 가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3월 달에 4만 원 저점부터 시작해서 98,500원까지 전고점이 왔거든요. 10만 원 돌파 가능할까요, 위원님? LG전자가 10만 원이 넘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2017년도 때, 18년도 때 10만 원대 주가를 좀 보이다가 좀 주춤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좀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전하면 LG예요, 사실. 저도 아마 집에 가전제품을 좀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핸드폰은 삼성, 뭐 냉장고는 지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가전제품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 쪽보다는 LG 쪽의 제품들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TV도 사실 롤러블 TV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사고 싶어요. 그 이렇게 쫙 나가는 그 영상을 좀 봤었었는데 탐나기라는데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LG전자 하게 되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휴대폰 사업 쪽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근데 요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10만 원짜리 때는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업종이라든가 섹터라든가 뭐 이런 시장을 좀 봐서 하게 된다라면 아마 박원재 의원님께서는 아마 섹터별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종목을 저는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을 좀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좋아져요. 좋아질 부분들이고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지루할 거예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되게 지루해요. 박스권역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아침 개장 방송 오픈맨을 보시게 되면 아마 지난주 추석 전부터 아마 삼성전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요.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물론 반도체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메모리 쪽 사업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게 앞자리 숫자가 한 번쯤은 뭐 이제 조만간 바뀌겠죠. 아마 6만 원 정도 안착하게 되면 분명히 신고가 흐름들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아마 실적 예비치 발표가 있을 거예요. 아마 8일이니까. 그러면 요번에 항상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빠졌는데 요번에는 좀 반대로 좀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기대를 저는 내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긴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 다음 질문도 저희가 만나봐야 하잖아요. 네. 2020년 4분기 주식시장의 전망과 키워드라는 주제거든요. 이 4분기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3일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시장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주식시장에 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일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빠졌다가도 본전, 다음 날 올라가고 다음 날 또 빠졌다가도 본전, 그리고 다음 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계속 공감돼요. 그냥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계속 좋겠어요. 네. 너무 네. 공감돼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빠졌을 때 손절 쳤는데 본전. 이게 되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마음이 되겠죠. 아파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수는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일 것 같아요. 아까 오픈 때 했으니까 또 이거 너무 또 과격하게 얘기하게 되면 피디님 좀 난처할 수 있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유, 점잖게 좀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여기 같아요. 원고를 보니까 또 이 네. 대주주 양도세 네, 대주주 이야기가 양도세. 있네요. 전 그것만 갖다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너무 또 거칠게 얘기하게 되면 또 삭막하고 분위기 또 살벌하고 뭐 이렇게 될까 봐. 웃으면서 하면 되죠, 위원님. 대주주 양도세. 네. 이게 좀 문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끝인가요? 네, 제 대답이? 끝이에요. 아까 오프닝 때 너무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만 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박원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분기 전망? 4분기요. 네. 박스권이죠. 위아래가 다 막혔어요. 아래는 유동성이 맞고 위는 불확실성이 맞고. 네. 제일 문제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도 같아요. 선거를 졌는데 자리를 지키는 거. 불복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불복하겠다. 우편제도 문제점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 이러고 있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선거가 졌는데 정권 이양을 안 하는 거죠. 네. 그 리스크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또 하나는 이제 뭐 양도세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뻔한 산수입니다. 세율이 너무 높아요. 양도세 그러니까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수용성은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채권에 대한 금융소득 이자와 주식의 양도세와 어느 쪽이 불로소득일 것 같아요? 채권의 이자와 주식 투자 수익과 어느 쪽이 불로소득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주식?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요? 아, 그게 아닌가요, 위원님? 아, 이게 참 증권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분도 저도 헷갈리네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건 나의 노력이 들어가질 않아요. 네네. 자산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쿠폰 레이트, 그러니까 채권은 사는 순간 만기에 확정이자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자산 이전 소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요,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네. 주식 투자자 중에서 수익 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소득에 가깝습니다. 주식 소득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동안엔 거래세를 내고 이제 주식에서는 비과세로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금융소득의 통합 합산과세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마 채권 소득이나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세율을 16.5% 이렇게 통합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통합이 될 텐데 그 합산과세 하는 쪽에 들어가는 세율 정도로 하면 될 거를 이제 3억 이상이 되면은 그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33% 이렇게 부과가 돼요. 네. 어느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당연히 매도했다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3억 확정이 되면은 회피 물량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영향이 이제 시장의 큰 줄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굉장히 좀 혼란은 줄 수 있겠다. 그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있다가 사고 싶은 종목을 그 혼란기에 좀 싸게 나올 때 사는 전략으로 좀 기회로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또 불로소득과 또 대표적인 불로소득 복권이 있잖아요. 뭐 주식 시장에서 이 이슈들이, 양도세 소득에 대한 이슈들이 왜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오늘 방송에 나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3억 원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주식 시장의 여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 의원님께서 이 이슈 관련해서 좀 오늘 끝에 말을 좀 아끼셨잖아요. 아니에요? 2분 남았으니까 이제 전부 다 마무리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유, 좀 더 그죠?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할 말 없어요. 점잖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으면 점잖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네.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은행 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4분기 때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차라리 고배당주가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번에 이 코로나 이슈 3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은행에 적금 넣고 계시는 분들 그 적금 깨서 그 회사에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배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것 뭐 기업에 있어요 실적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배당이 얼마고 배당 1등부터 얼마까지 몇 %가 나오고 그런 배당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좋은 말씀은 다 박원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한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배당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과 시의 차익을 함께 노릴 수 있는 그 부분들도 4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배당이 좀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네. 뭐 제가 지금 방 열어놨어요. 오픈 채팅방. 그러니까요. 오늘 여셨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신 거예요? 어제부터 열어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박원재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도 오픈 채팅방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으니까 해박한 지식과 섹터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박원재 위원님의 오픈 채팅방도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오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방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고배당주 뭐 사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몇 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배당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시면 해박한 지식을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중에도 두 위원님들과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알차게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는데 저희는 잠시 뒤 2부에 돌아오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